안녕하세요.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 GPT 스쿨입니다. 오늘은 GPT와 빙을 사용해서 실험 리포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벌써 3월도 거의 끝나가고 많은 대학생분들이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GPT가 가장 빛날 과제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리포트가 정말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생분들 중에는 아직 GPT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리포트를 쓰시면서 마주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쓰기는 썼는데 이게 맞나? 혹은 답은 이거 같은데 출처가 없네. 이럴 때 딱 필요한 게 GPT라고 생각이 듭니다. GPT는 정말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GPT가 실험 분석을 제공하고 또 오류를 포착하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어 더 나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실험 리포트를 GPT와 빙을 통해 작성을 해보자 라는 주제이고요. GPT의 특성상 맥락역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실험 조교처럼 사용하고 빙은 사실 검증과 레퍼런스 찾는 용도로 주로 이용한 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빙도 맥락을 기억하긴 하는데 15개라는 적은 수의 질문만 아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GPT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이 두 개를 같이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리포트에 대해 정말 나만의 AI 비서처럼 GPT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리포트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7개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국의 학교나 학과 상관없이 다 공통되리라 생각이 되고 크게 차이 없이 공통되리라 생각이 되고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의 주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제가 임의로 선정한 서브젝트를 바탕으로 한번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임의로 선정한 서브젝트는 제가 실제로 한 4년 전에 작성했던 레포트에서 가져왔는데요. 플라스미드 DNA 추출 실험이라는 서브젝트를 가져왔고 이제 이러한 프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이 서브젝트로 실험 보고서 리포트를 작성할 거야 라고 알려준 뒤 아래 내용을 작성해줘. 그래서 오브젝트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보통 오브젝트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분량을 한 문장, 인트로덕션은 약 1000자. 뭐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분량을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뭐 역시나 잘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보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보통은 인트로덕션의 경우에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쭉 적어달라기보다는 보충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그 GPT는 실험 조교처럼 이용한다고 했죠. 보충 내용이 필요하면 이렇게 인트로덕션에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는지 몇 가지 알려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정말 추가하면 괜찮은 내용을 3가지 정도 알려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저희가 같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입력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GPT와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추천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GPT한테 그대로 더 추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인트로덕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레퍼런스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은 빙으로 넘어가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빙에 넘어가서 물어보게 되는데 빙은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플라스미드 DNA 추출 실험을 하고 있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맥락을 알려주고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의 적을 뭐 아까 봤던 것 중에 저는 2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뭐 잠재적 응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줘 라고 하면은 그래서 빙이 되게 좋은 게 밑에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뜹니다. 물론 여기 블로그도 뜨지만 뭐 사이언스 이 정도는 뭐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 이런 공신력 있는 사이트들을 참고해 가면서 레퍼런스를 작성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거는 정말 괜찮은 추가 질문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 그대로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더 풍부한 인트로덕션을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Materials and Methods입니다. 보통은 수업 중에 알려주거나 이제 수업 자료에 이미 써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GPT 조교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Materials and Method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얘만의 Materials Method를 찾아서 알려줍니다. 근데 혹은 차라리 뭐 여기도 써있지만 물어봐도 되지만 굳이라고 한 게 이미 가지고 있는 메테리얼스 앤 메소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얘한테 입력해서 맥락을 공유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왜냐하면 실험 방법은 정말 학교마다 뭐 같은 실험이어도 수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바로 이어서 나올 리설트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어지는 대망의 리설트와 디스커션 파트는 보통은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뭐, 교수님이나 교수님이 퀴즈를 내주시면 이제 퀴즈도 풀어야 되고, 또 트러블 슈팅까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부 GPT와 빙을 통해서 아까 앞서서 했던 것처럼 실험 결과 분석을 시키고, 퀴즈를 물어보고, 트러블 슈팅도 몇 가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일단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테리얼스 앤 메소드를 입력해놨기 때문에 우리 GPT 조교에게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줘 라고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의 실험 방식을 입력하고 결과를 써줘 라고 입력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러블 슈팅이나 퀴즈 또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는 빙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가져온 캡처 사진은 제가 진짜 그냥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냥 4년 전에 실험했던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그걸 보고 제가 그냥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읽어서 빙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엠피실린이 포함된 뭐 LB 배지에 뭐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런 1대1 비율과 1대5 비율의 용액보다 뭐 1대5 비율에서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하여튼 1대5 비율에서 더 많은 콜로니가 관찰되었다.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사진을 보이는 그대로 읽은 것 뿐이거든요. 아마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도메인 지식의 차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레포트 실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눈으로 본 거를 빙에게 표현만 해줘도 빙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벡터와 인설트 결합이 잘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뭐 엠피실린 내성을 가진 세포들이 더 많이 증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은 이제 꼬리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진짜 이거를 사실 캡처를 찍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질문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주는 질문을 했고, 또 이렇게 답을 얻고 레퍼런스까지 얻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할 땐 이렇게 퀴즈나 분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때는 빅만한 게 없다. 그래서 GPT도 좋지만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레퍼런스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빙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 해피캠퍼스가 나오는 건 조금 웃기네요. 저 여기 아마 유료 사이트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아마 일부 나온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레퍼런스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GPT보다는 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GPT로 얻은 답변의 레퍼런스를 찾고 싶으면 이제 빙에 재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방금과 같이 질문을 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가끔 레퍼런스에 나무위키나 블로그가 많이 낄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블로그가 한국어로 물어보면 블로그가 되게 많이 끼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어로 질문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달라고 하면은 다시 제안해 주기는 합니다. 근데 다시 제안해 주는 것도 블로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퍼런스도 만약에 필요하다. 레퍼런스, 이거 답은 아는데 레퍼런스 못 찾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빙의 물어보면 잘 찾아주긴 합니다. 그래서 느낀 점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4년 전에 작성했던 레포트를 한번 검토를 해보기도 하고, 새로 작성도 해보고, 여러 번 리포트 작성에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순수히 GPT로만 작성하려고 하면 더 오래 걸리더라. 이게 아무래도 GPT로만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고, 아, 이게 맞는지도 싶고, 실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기반으로 수업을 듣고, 이제 레포트를 쓸 때 보강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좋더라. 그리고 퀴즈에는 정말 짱이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아, 진짜 이건 무슨 뭐,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사실 이전에 리포트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용액이 뭔지, 그 배지가 뭔지, 아니면 그 시약이 뭔지를 검색해 봐서 가끔은 추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비슷한 질문을 찾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참고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답을 알려주고 왜 그런지도 알려주니까, 정말 퀴즈 같은 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리포트를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찾을 때 구글링 할 필요 없을 만큼 좋았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것처럼 GPT를 실험 조교처럼 활용한다면 복습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GPT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대학생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기 때문에 GPT와 빙을 과제나 리포트 등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절약을 하시면 훨씬 더 앞서가는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프롬프트나 활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